대표님 업체에 들어온 공병 중에 특이한 공병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래된 거. 오래된 거요?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묻혔다든지, 네. 아니면 옛날 그 집에, 네. 폐가, 네. 이런 데에 머물렀다 나오는 병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오래된 병, 귀한 병은 금액이 꽤 나가요. 네. 그런 건 또 모아놓으면 별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특이하게 생겼다. 네. 뭐 이런 건 없고, 여기서 문제 하나 떠내야겠다. 네네. 우리나라 병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유리병. 종류 수가. 한 10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0가지. 네. 아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내시니까. 뭐 바카스병, 네네. 100ml병, 네. 120병, 미에로 화이파병, 뭐병, 막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병 가지수 네. 3,000개래요. 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3,000개씩 만들지 말고, 네. 그거를 각 분야별로 100ml면 100ml 통합, 아, 예. 120ml면 120ml 통합, 그죠? 네. 그 미리수에 맞춰서 통합을 시켜서 또 재사용을 한다면 네.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네네. 그 덕분에 네. 우리는 그걸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입이 늘어나겠지. 네. 그죠? 아,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각 우리나라는 자유잖아요. 네. 각 회사별로 브랜드가 있고, 네. 그 회사별로 그 병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그게 실현이 됐으면 우리나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일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게 돼야 돼요. 네네.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종이컵. 네네. 일회용 종이컵도 이제 보증금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됐어요. 커피점 같은 데 가보면 그 종이컵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보증금 제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재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원래 그 종이컵 그것만 별도로 배출을 해서 그거 다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자꾸 늘어나야 네. 환경적으로 문제가 별로 안 생긴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몇 년 안 있으면 유리에 파묻혀 죽습니다. 유리에. 네. 우리나라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원자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생산을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밖에 안 해요. 그 기술밖에 없어. 네. 외국처럼 와인병처럼 갈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한 색깔을 생산을 못해요. 우리나라. 네. 딱 백색, 갈색, 녹색밖에 못 한다고. 네.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와인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는 다시 다 깨가지고 가공해서 건축자재를 쓴다든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그 가공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공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게 자꾸 지금 남아도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정부에서 좀 많이 저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게 맞는 얘기거든. 네. 내가 현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현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죠? 공병은 땅에 들어가도 영원히 안 썩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 500년이라고 합니다. 500년. 네. 500년이라고는 제시는 돼 있는데, 네. 이 유리 같은 경우는 가공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100만 년이 가야 네.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100만 네. 년. 100만 년. 100만 년이면 몇 세대? 근데 그만큼 이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잘게 부셔서 이제 어떤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 까나 이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막 그 공항 같은데 네. 이 활주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요. 네. 주차장 네. 이런 거 또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개발이 안 돼서 가공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걸 거의다가 이제 건축자재로만 지금 좀 쓰는 상황이야. 그 건축자를 써도 일개 부분만. 네. 그래서 이 유리병이 만약에 깨져서 땅속에 묻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땅속에서 공해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땅속에는 물도 먹어도 안 되고 토질 오염이 되겠지. 네네.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 유리 제품은 매립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매립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리 모래라도 그 모래를 어떻게 가공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기 있는 네. 거. 그거는 잘게 부셔서 땅속에 매립이 되면 어떨까요? 그 흙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도자기 흙. 네네. 그래서
그냥 항아리면 항아리채, 도자기면 도자기채 저 땅속에 묻히면 분해하는 기간이 그것도 30년이 걸리는데 네네. 그걸 잘게 부셔서 흙하고 같이 섞어준다면 그건 분해하는 게 금방 된대요. 도자기는 무조건 매립입니다. 저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저걸 뭐 다시 깨서 일반 유리처럼 녹여서 쓰는 게 아니고 저거는 한 번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매립이 돼야 돼요. 네. 저것도 도자기도 굉장히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네.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뭐 작업하는 거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자기 엄청나게 나와요. 네. 그거 다 업체로 보내서 업체에서 다 땅속에 매립을 하지 도자기. 네. 공병 창업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하신데 공병상 창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자본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처음 하시는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나는 네. 자본을 몇 억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시작을 하겠다. 네네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 닫습니다. 왜 잘 나가시다가 왜 문 아니 닫는데? 진짜요. 아니 진짜라니까. 네. 진짜로. 네. 나는 내가 뭐 장소도 넓게 하고 진짜 지게차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네네. 크게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공병상은 100% 문을 닫습니다. 아니 장비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뭔 소리냐면 나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어요. 네. 진짜로 이 공병상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네. 첫 번째 이런 업체에 가서 일을 몇 개월 해라. 아. 두 번째 절대로 자본을 늘리지 마라.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자본 늘리는 거는 내 거래처가 있고 네. 내가 어디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 거래처가 생기고 네. 그런 다음에 터고 뭐고 넓게 옮기는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딱 해버리면 네. 내가 얼마 벌지도 모르고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해놓고 뭐 가우대만 주면 뭐 할 건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이 병리를 좀 하고 싶다. 네. 이 아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네. 이 일을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는 분 계실 거란 네,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업체에 가서 나 죽었어 하고 2, 3개월 일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수거가 돼서 어떻게 선별이 돼서 어떻게 납품이 되는구나 이거를 다 아신 다음에 서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자본이 얼마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예. 그죠? 네. 내가 진짜 이 병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데 가서 일해주면 월급 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본이 안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다 된 다음에 차근차근.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이사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원래 사업체는 잘 안 옮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엄청나게 옮겼습니다. 네. 내 일거리가 많이 늘면 늘수록 옮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처음에 제가 50평짜리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50평짜리에서 하다가 100평. 100평짜리에서 하다가 300평.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를 몇 번 했을 것 같아, 이제. 진짜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거짓말 안 못하고 16번. 16번요? 많이 하셨네. 그죠?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절대로 나는 내가 먼저 털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내가 일을 해봐서, 도저히 이거는 장소가 좁아서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더 큰 부지를 얻어서 이사를 가고, 네. 이제 그때는 계속 15번을 월세 생활을 했지. 네. 15번을. 그래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부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 목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공병들은 아무나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요. 다 계약이 돼 있고 네. 아파트를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네.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아파트 수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수거하는 업체, 그 업체도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나요? 당연히 줘야죠. 수수료가 아니고 네.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줘야 돼요. 네. 아파트 수거업체한테. 거기도 병당 얼마씩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주, 맥주, 잡병, 뭐 바카스병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는 네네. 키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 안에 병이 몇 개 들어있는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네. 우리는 요 정도 병 수준이라면 키로에 얼마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합의하에 계약하에 그건 키로로 와서 계산을 하죠. 네. 그러니까 키로로 해서 사왔는데 그 안에 재사용병이 엄청나게 많았다. 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은 거고 그 안에 잡병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장사라는 게 그 흐름에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장사라는 네.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서 남기면은 나는 장사를 잘하는 거고 네. 아무리 얼굴이 멋있고 능력이 좋아도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남지 않으면 네. 실패자고. 네.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포천에서 재활용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도 좀 뚜껑을 딱 닫아서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